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방학에서 안 틀 수도 없고. 산업부는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올여름에 또다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여름이 되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재로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8,37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건데요. 그만큼 냉방기구 사용이 많다는 거죠. 예. 이렇게 냉방기구 사용이 부쩍 늘면서 요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게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값이 올라가는 누진제.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6단계로 구획을 그어놓고 1단계와 6단계 요금 차이를 11.7배로 정해놓았죠. 올해는 유난히 날이 덥다 보니 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이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더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아우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기 비상 상황이라고요? 예, 지금 어제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고요. 예. 예비율도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한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비율 7%대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예비율은 한 15%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7%라는 것은 적정한 예비율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반 수준. 예, 그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500만 킬로와트 이하가 되면 전력 수급 위기 준비 단계를 발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7%에 600만 정도라 그러면은 이러한 전력 위기 상황 바로 윗단계에서 저희가 수급 관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번 여름에 더워도 너무 덥다는 반증인 건데, 네, 국장님도 더우시죠?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 집에 가면은 좀 맘 놓고 틀어 놓으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운데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니 전기료가 걱정이 된다. 제발 좀 집에 와서도 에어컨 맘 놓고 틀어보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국장님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진제에 대한 문제. 누진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소비층에 대한 어떤 배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전제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할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럼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엔 국민들이 느끼기엔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이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예. 한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200만 가구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사실은 전기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예.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양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게 이득이 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진제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인가? 이게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소득층도 식구수가 많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1인 1, 2인 가구가 많아서 반드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자 이렇게 등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이것이 100%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에 성공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럼 아직까지는 누진제를 검토하거나 뭐 폐지를 검토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산업자원부에서 세운 대책은 없네요. 그냥 사회적 합의 사항을 돌아가는 걸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 수준?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좀 국민들의 이 불만, 특히 더운 날 마음 놓고 냉방기구조차 쓸 수 없는 이 불만에 대해서 귀를 좀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김용래 정책관, 김용래 국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이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지금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누진제 간소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어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든 완화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산업자원부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자부 입장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 누진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노년층이 이 누진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들도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론화라든지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다 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문제를 쉽게 보는 것 아닌가, 간단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앞에서 산자부에서는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진제 이 시스템 이대로를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 전체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체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예. 그리고 누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은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마지막 조정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1998년에는 한 163kW였다가 2015년에는 223kW로 늘었고요. 예.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300kW 이상 사용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29.5%로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기준대로 계속 보수한다면은 이제는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체제를 10년 전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는 얘기는 변화된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대응이다. 예. 그러면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누진제 폐지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간소화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발의한 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행 6단계 누진 단계를 3단계로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진율을 현행은 11.7배에 달하는데, 예. 이걸 2배 정도로 간소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는 아닙니다. 예. 단계를 지금처럼 6단계로 착착착착 그어놓은 다음에 최저에서 최고까지 11.7배 이게 아니라 한 3단계 정도로 줄이고 그 차이도 2배 정도만 되게 최저와 최고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요금이 지금보다 대략 얼마나 낮아집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 정도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평소에 한 400kW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한 8만 원 정도 냈다. 어떤 가구가. 근데 이미 가구가 이번에 너무 여름이 더워가지고 매일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하고 세탁기 등을 써서 한 250kW 정도를 더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650을 썼어요. 올여름에. 650을 썼다. 그러면은 현행 체제대로라면은 원래 내던 8만 원 정도에서 갑자기 3배가 되는 26만 원 가량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대략 한 14만 원 안팎 정도를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만 원이 14만 원으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올여름만 나온 게 아니죠. 매년 맞습니다.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산자부나 한전에서 내놓는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펑펑 쓸 거다. 지금도 블랙아웃 우리가 걱정하면서 조마조마 비상 상황 돌리고 있는데 전력 예비율이 뚝 떨어져서 정말 블랙아웃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게요. 현재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해요. 대략 14%죠. 예. 그래서 이 14%가 안 되는 가정용 전기의 사용량을 통제한다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량에 주는 영향은 전 작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자부가 매번 예를 들면 2011년 9월에 블랙아웃, 대정전의 경우에는 예. 사실 그 당시에 전력 수요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예.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지 이게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다. 그래서 잘못된 예를 들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항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지금 가정용 전기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용 전기료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보면은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원가 회수율이 101.9%.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 생산 비용이 100원, 즉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예. 1.9원만 더 내고 원가보다 1.9원만 더 내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쌌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가정용은 104.2%니까 4.2원을 더 내야 가정용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 등 대기업이 3년간 할인 혜택을 받은 전기요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기에 관해서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 특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누진제 간소화를 통한 한전의 어떤 수익구조 악화나 이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 3404님 제발 폐지합시다 하셨고 소원입니다. 이런 문자까지 들어옵니다만 아까 산자부 입장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 적게 쓰는 집은 또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에 찬성하는 집도 있다. 이런 의견을 산자부에서 듣고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적게 쓰는 집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